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언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협은행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3가지와 수협은행을 지원한 이유를 기술해달라고 700자를 요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이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기준과 소신을 묻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3가지를 요구한 만큼 세부적이고 뚜렷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일단 금융의 본질입니다.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금융이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언제든 변화해야만 하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회사의 안정성은 어떠한가, 바꿔 말해서 재무 건전성은 탄탄한가 라는 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쉽게 바꿔 말해보면 윤리적이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업인가, 그만큼 우리 고객들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특히나 수협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더 나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고객들과 상생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깨끗한 조직, 그리고 윤리적인 조직, 정직한 조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을 어필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은 유연한 조직인가, 바꿔 말해서 내가 믿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나의 전문성을 믿고 회사가 나에게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회사가 그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나의 전문성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각 항목이 끝날 때마다 이것이 왜 수협은행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최근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이나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았을 때 직업 선택의 가치 3가지의 항목에 각각 들어맞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의 행보는 이렇더라.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 수협은행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을 어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묻고 있는 항목은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 준비했던 노력은 무엇인지 기술해달라고 6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일반 분야를 지원하시겠죠. 개인이나 기업금융과 같은 일반 분야를 지원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을 하시려면 고객과의 접점, 그러니까 영업 지점이 될 것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만큼 대면한 고객들을 통해서 영업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었는가라는 부분을 어필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그냥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 의미의 영업보다는 영업의 본질,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영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화나 어떤 서비스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처럼 주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 불편이나 불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취할 수 있음을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꿔서 흔히들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컨설팅의 영역에서 관련 자격증을 어필하시는 것도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인턴 경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업무를 처리해봤던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여기에 내가 역량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라고 미리 단정지어서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사실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내세워야 하는 부분은 대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충분히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미리 나서서 찾아보았는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여러분들께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보았는가 하는 경험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불편을 찾아갔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어떠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개선 방향을 찾아냈고 무엇을 깨달았나? 교훈을 깨달았다. 이것이 행원으로서 모든 고객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접점에서 고객들을 대면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고객들이 오더라도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실 법한 게, 은행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어떤 지점에서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수협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적 특성, 거기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철저히 분석을 해보았는가, 이러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내가 생각한 수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혜택은 이런 것인데 더 나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가진 이런 관찰 능력이나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우리 지점의 특성에 맞는 어떠한 서비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좀 충분히 어필하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은행 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최악의 서비스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600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깨달았고 이것이 왜 최고의 서비스인지, 왜 최악의 서비스인지, 그래서 나는 또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로 이제 마무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고의 서비스는 이거고 최악의 서비스는 이거고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미에는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수협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경험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좀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CS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과연 기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응대 태도는 어떠했는가, 또 일 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내 요청사항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 정도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최악의 서비스의 경험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최고의 서비스는 그럼 무엇이냐? 후속 처리에서 저는 갈린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후속 처리에서 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 처리 이후에도 고객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경주하고 안내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가, 혹은 안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자각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다시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취하려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러니까 사무적인 어떤 부분을 넘어서 마치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딥하게 들어가면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3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처럼 놓여있던 어떤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좀 나서서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추가적인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구나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이것이 최고의 서비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그 반대
1계급 부인, 최악의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 있는 것이죠. 후속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정말 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은행에 지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적이나 어떤 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고객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좋은 평가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요즘 고객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돈 되는 것이 아닌 일에는 남의 일처럼 대하는 거죠.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에서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속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금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왜? 고객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시는 것도 좋아요. 고객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 본인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거창하게 인생까지 들먹이느냐? 이것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규격의 물건을 사고 현금 박치기 하고 끝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기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의 서비스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상품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갖춰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친구 같아야 되고 어떤 마라톤을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파트너십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형태로 당신과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기나긴 여정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파트너적인 관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마치 단발성 계약인 것처럼 끝나버린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은행에서 절대적으로 터부시해야만 하는 그런 스탠스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다면 세 가지 항목을 작성하시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수협은행의 세 가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해설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